자, 오늘도 우리 시장 불안불안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반대로 바로 설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죠. 자, 지난주 VIP 모의 계좌 1위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김영민 매니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참 오를 듯 하다가 또 네.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시장... 사실 이제 조금 시장이 좀 쉬어갈 거다라는 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지금 워낙 내후외환이라고 제가 맞아요. 표현했었잖아요. 장이 지금 대외적인 변수들이 워낙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또 미국 시장 골드만삭스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2020년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명을 하면서 4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도 0.2%포인트 인하를 시켜버리면서 미국장 3대 지수가 다 1%가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어제는 우리 시장이 개인들의 수급으로 나름대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특히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HLB라든지 신라젠, 메디톡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나름대로 상승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수가 버텼었던 거고,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또다시 1,500억 넘게 수매도를 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줄줄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550포인트까지 빠진 이후에 595포인트, 96포인트까지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숨고르기 쉬어가는 흐름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고요. 대외적인 변수들에 대한 부분들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은 이제 하방 리스크가 다시 좀 작용할 수 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은 분명히 또 있다 그랬잖아요.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네. 이렇게 어제 또 시장이 무너져도 대안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번 주 한 주간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죠?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8.15 광복절 전후로 애국 테마주들, 오늘 또 애국 테마주들이 많이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걸 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는 또 기회로 이 애국 테마주들 중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 중에서 오늘 또 저점에서 매수를 또 하나 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또 무료 방송에서 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낙폭 가대주들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작정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전부 낙폭 가대주들이 아니라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펀더멘탈 대비 기술적으로 좀 무너져 있는 종목들을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한 주간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보면 좋을지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새 종목이나 어제 시장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었는데 새 종목이나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도 또 두 종목을 오전장에 또 수익 실현을 이미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장에 이제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제가 수익 난 종목들 위주로 제가 네. 실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면서 계좌 수익을 올려가고 있는지 사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광복절 때문에 휴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는 사실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마 제가 지금 페이스대로라면 이번 주도 또 1등을 할 수 있을 것 1등을, 같아요. 네. 계좌 수익이. 오늘도 벌써 어제 한 200만 원 정도 계좌 수익이 불어났고요. 오. 오늘도 한 150이 넘게 계좌 수익이 불어났기 때문에 네.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또 전문가분들, 매니저분들의 계좌 현황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또 크게 수익 나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페이스를 제가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종목을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진다이아라는 종목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은 정말 좀 수월하게 그야말로 이제 낙폭 가대주들을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면서 수익이 난 성공 사례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이 종목을 사실은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 넥소의 수소 탱크를 납품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일진 복합 소재라고 하는 회사에서 수소 탱크를 현대차에 납품을 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로 부각이 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낙폭과대주의기도 하면서 일본이 이제 탄소 섬유 수출을 또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그런 것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38,700원 구간에서 최근에 시장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 종목 역시도 26,000원대까지 조정이 깊게 들어왔거든요.
있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공포에 매수를 했다면 뭐 수익이야 가장 좀 잘 날 수 있겠지만 저는 요 자리에 3만 원 정도 자리, 29,800원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딱 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벌써 11%가 수익이 났어요. 딱 3거래일 만에 11%.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 수소차 관련주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어제 또 정부에서 수소 충전소 확충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발표를 하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일진다이아가 나름대로 이제 V자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아주 이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그냥 3거래일 정도만 그냥 보유를 했을 뿐인데 벌써 1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직전 고점이 38,000원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뭐 10%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일진다이아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낙폭 가대주들 어제도 무료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찍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낙폭 가대주들 그것도 눌러 앉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편안하게 매수해 놓으시고 사실 급등주나 테마주 이런 거 여러분들 막 추격 매수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려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뭐 눈을 못 뗄 정도로 시세가 빠르게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낙폭가대 종목들 편안하게 매수해 놓고 그냥 2, 3일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남아있는 또 이번 주 이틀 동안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부분 이 성공 사례는 이 VIP 모의 계좌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매저님 이 어제는 무려 3종목, 또 네. 오늘은 2종목이나 또 수익 실현하셨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네. 이 종목들 어떤 걸까요? 일진다이아는 여전히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관점이고요. 모의 계좌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모의 계좌의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 제가 2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 종목들 하나하나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 제가 우리 1등 특집 방송 고고쇼에서 여러분들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부분들 언급을 드렸었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협상의 지렛대라는 표현을 제가 써드렸었잖아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수혜주들 모멘텀이 다시 이제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장중에 25%가 넘게 급등이 들어왔고요. 동진 세미캠도 장중에 8% 넘게 상승을 했고 덕산 네오룩스도 장중에 10%가 넘게 급등세가 연출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수급이 붙어주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서서히 또 살아나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거든요. 저는 어제 사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일본이 궁극적으로 뜬금없이 7월 초에 갑자기 수출 제한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3대 소재를 수출을 못하게 금지를 시킨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우리나라에는 굴지에 이제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뭐 그야말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다만 아쉽게도 이제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더 큰 비메모리 시장,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아직도 글로벌 탑 기업들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 동안의 먹거리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인데 일본이 결국은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번 수출 제한 조치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제 저는 오후 2시에 산자부 장관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한다는 맞불 대응을 했다라는 걸 듣고 2시 40분 정도에 바로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네. 이 종목을 15,500원에 어제 오후 2시 40분 정도에 공략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 종목이 17,000원까지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8%, 9% 정도 아주 가볍게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1박 2일 동안에 아주 손쉽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 사실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이 3분봉을 딱 보시면 오전장에 아주 큰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수혜주죠. 또 오늘 또 수익 실현하신 AD 테크놀로지 알아봤는데 또 한 종목 더 또 실현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종목은 또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역시도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저점 부근부터 여러분들께 덕산 테코피아 관심 가지셔야 된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최저가 12,850원까지 주가는 주저앉았지만 그 이후로 무려 저점 대비해서 40%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덕산 테코피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덕산그룹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8월 2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인데 공모 가격이 19,0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 종목이 상장된 첫날에 18,60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주가가 내리 그냥 12,000원대까지 급락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워낙 좋고 특히나 반도체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헥사클로로디실란이라고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 삼성전자에도 가장 많은 납품을 하면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주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저점이 잡히자마자 그 다음날 15,000원대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 종목도 오늘 아침에 최고가 19,600원을 찍을 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8,000원을 말씀드렸었고요. 2차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18,000원은 이미 어제 한번 넘어갔었고요. 오늘 다시 시세가 붙어주면서 19,600원에 고점을 찍을 때 19,000원 그리고 19,400원에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역시 이 종목도 핵심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놓여 있던 종목,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에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도 가파르게 V자 반등이 진행이 되면서 큰 수익을 줄 수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아직도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상당수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포착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오늘 또 수익을 많이 내셔서 또 매니저님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또 내일을 위한 종목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살짝 또 공개해 주시나요? 네, 저만 또 수익 냈다고 자랑하면 안 되니까요. 내일장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 한 3종목 정도 일단 방송 중에서는 종목 이름만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려볼게요. LMS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역시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이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1,300억, 400억 뭐 왔다 갔다 하는 중소형주인데 사실상 이 종목이 올해 영업이익을 거의 뭐 300억 정도까지 기록을 할 정도로 실적이 급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여전히 오늘 52주 신고가 16,750원까지 다시 한번 찍어주면서 신고가를 한번 찍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 반드시 보셔야 되는 종목이 LMS고요. 그다음 TPC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공작 기계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수혜주기 때문에 TPC도 내일장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 중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유사한 컨셉 셔틀뱅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 내일장 관심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후에 또 무료 방송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관심주 3종목 공개해 주셨는데 또 1위 특집 무료 방송 몇 시에 하시나요? 네, 오늘 우리 고고쇼 끝나자마자 오후 5시에 바로 특집 무료 방송 또 준비를 해놨거든요.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제가 어떤 종목들로 집중해서 최근에 또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전히 대외 변수는 시장의 악재들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안투자를 통해서 계좌 원금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오후 5시 무료 방송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샵 2034로 김영민이라고 보내시면 친구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친구가 되셔서 알찬 정보 많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